본범의 학습 활동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나와 있는 어떤 줄거리 시간 순서대로 또 사건의 전개 과정을 소설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따져보는 활동하고 인물의 성격을 따져보는 활동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해서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학습 활동 세 번째 보면 소설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배경이 소설 속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배경은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분위기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것에도 배경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기 글을 잠깐 보면 이 소설의 배경이 봄이라고 되어 있죠. 계절적으로는 봄이고, 그 다음에 이 시기가 또 1930년대라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시기고요. 또 농촌, 산골, 춘천 근처의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이라는 계절 배경으로 보았을 때 이 봄은 뭔가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인물의 욕망을 봄이라는 계절 공간이 돋우고 있다. 봄에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점순이 또 나 이런 인물들의 마음속에 성예, 결혼을 해야겠다,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결혼을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욕망을 키워내는 공간이 봄이라는 계절입니다. 이것이 봄이라는 계절이 매년 반복되는 것처럼 매년 봄마다 이런 결혼을 두고 장인과 나의 어떤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930년대 농촌은 지주, 마름, 소작인의 지배 구조가 형성되던 시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는 땅 주인이고 마름은 중간에서 이제 그 땅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마름들의 횡포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소설 속에 나오는 장인 봉필씨고요. 소작인들은 그로 인해서 많은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작품 속에는 이런 지배 구조가 일으킨 폐해,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해학적으로 웃음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회 배경은 대릴사회제, 사위가 처갓집에 들어가서 일하며 사는 대릴사회제가 있는데, 이런 대릴사회제를 통해서 당시 혼례 문화의 또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설명에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작가는 이러한 나의 상황을 통해 장인과 사위 사이의 갈등, 그리고 마름의 수탈, 횡포 이런 것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30년대 농촌사회의 어떤 농촌사회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고, 하지만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직설적이고 비판적이지 않고 해학적이다. 웃음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 웃음은 좀 따뜻한 웃음, 또 어떤 인정 혹은 동정, 연민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웃음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는 주인공이 어리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나를 통해서 사건은 우스꽝스럽고 익살스럽게 전개가 되고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농촌 사회가 굉장히 힘든 곳인데, 살아가기 힘들고 어두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 사투리, 토속적인 대화, 또 작가 특유의 해학과 익살을 통해서 재미있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바탕으로 했을 때, 그럼 문제를 보면 소설의 배경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인데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계절 배경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보니까, 봄이라는 것이 작품 속에서 주요 갈등을 일으키는, 작품 속의 성리의 문제가 주요 갈등인데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배경이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배경에 반영된 모습은 구장이 장인 편을 드는 것, 그 다음에 뭉태가 지금 굉장히 장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땅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농사짓던 땅을 농사짓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름인 장인이 대릴사회제를 빌미로 해서 나의 노동력을 빼앗고 있다, 착취한다, 이런 것들이 사회상에 반영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술자에 대한 질문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 전달한 서술자는 1인칭 주인공인 나죠. 내가 서술자인데, 이 나는 좀
어리숙한 사람으로, 어수룩하고 어리숙하고 뭐 우둔하고, 그죠? 어리숙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 자, 왜 그랬느냐? 작품에 무엇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요? 해학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장인이라든지 뭉태라든지 작가 자신, 이런 다른 사람이 서술자였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런 해학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은 사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 비판적인 성격이 잘 드러났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분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시였죠. 서른갈래. 오분간은 화자의 정서와 생각을 독백을 통해 전달하지만 본봄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갈등을 통해서, 나와 장인 영감의 갈등을 통해서 전개됩니다. 이것이 서술자,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을 보면 소설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탐구해 보자 그랬어요. 자, 이 장면은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절정에 해당하는 장면이죠. 그 절정 중에서 절정 두 번째, 장인 영감의 바짓가랭이를 내가 잡고 장인 영감이 매우 아파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볼 것이 뭐예요? 호칭의 변화죠. 이놈아 이놈아 하던 장인이 할아버지라고 호칭이 이렇게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고통스럽고 좀 봐달라는 의미에서, 제발 놔달라 이런 의미에서 자기 사위인 사위한테 이렇게 할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 봐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점순이를 부르고, 그래서 장모님과 점순이가 달려와서는 내 편을 들지 않고 장인 편을 들면서 내가 매를 맞게 되는 거죠. 자, 이 장면에서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일단 장인과 사위와의 이런 싸움, 일반적이지 않죠.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비정상적인 어떤 싸움입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오히려 존중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남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사타구니를 바짓가랑이를 잡고 싸운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재미가 있는 거죠. 재미가 있고, 아우 어떻게 이런 장면이 있을 수가 있는가, 웃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학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면서 이들이 참 한편으로는 좀 불쌍해 보인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싸울까. 자, 그래서 이 장면이 가장 해학적인 장면, 또 희극적인 그런 장면이 가장 이렇게 잘 드러나는, 최고조에 이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보고 할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해학성과 희극성, 희극이라는 건 웃음, 웃기는 거예요. 비극의 반대말입니다. 고도된 서술이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도대체 소설의 주제의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이 소설의 주제가 바로 나와 장인과의 갈등이죠. 자, 어리숙한 나와 교활하고 포악한 장인 사이에 성예를 둔 갈등이 이 소설의 주제라 볼 수 있는데, 그 주제를 어리숙한 나를 통해서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오히려 장인이란 나쁜 사람이 한편으로는 나쁘다는 것도 인식이 되지만, 그렇다고 아주 비판받고 사회에서 이렇게 제거해야 될, 없애버려야 될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게 다가오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 인물 자체가 좀 희극적으로 재미있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해학성을 부각시켜 서술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부정적 인물과 또 이런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풍자적으로, 아주 비판적으로 그려지기보다는 다소 우스꽝스럽게 재미있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또 이것이 역순행적인 구소라는 요소랑도 잘 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춘대길이란 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요. 간단하게 옛날 이야기의 설화. 그래서 이 코춘대길을 보면은 두 인물의 공통된 속성이 뭐냐, 중심 인물의 속성이 뭐냐면 둘 다 어리숙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사갈래의 특성을 말해보자 그랬더니 서술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코춘대길에서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본봄은 소설 안에 있죠. 그리고 묘사나 서술 등의 방법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화랑 소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서술 방식을 비교해 봤을 때 보면, 일단 설화는 짧은 내용 속에 압축적으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의 서술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소설은 물론 말하기 방식이 사용된 소설도 있지만 주로 보여주는 방식,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하는 것들, 또 묘사적인 장면들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인 서술을 하고 있어요. 서술의 시점 보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는 것이 바로 설화가 되겠죠. 설화. 하지만 소설은 뭐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다양한 시점을 함께 사용하고 때로는 또 복잡하게 시점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물의 내면 또 그것을 섬세하고 실감나게 전달하는 것이 소설의 특징. 설화보다는 소설이 좀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학습 활동 같이 풀어봤는데 시험 공부할 때 한 번씩 복습하면서 이 내용을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